네, 이 식물은 꿀풀인데요. 꿀풀은 원래 5월에서 7월 사이에 꽃을 피우는데 지금 9월 말인데 꽃이 피어있는 개체가 있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촬영을 했습니다. 꿀풀과의 대표답게 줄기가 사각이고요. 잎이 마주나고 털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꿀풀이었습니다. 네, 강홀이라고도 하는 깊은 산 골짜기나 계곡에 자라는 사냥과의 여러 해 사리풀이고요. 여름에 꽃을 피우는 강활입니다. 지리광활처럼 잎 마디마디가 붉은 것도 있고요. 이 개체는 조금 붉죠. 안 붉은 개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붉다고 무조건 지리광활은 아니고요. 그 붉은 반점이 없다고 무조건 지리광활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지리광활도 그 붉은 반점이 없는 것도 있기 때문에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꽃이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지금 보시면 바깥쪽에 있는 꽃잎이 약간 큽니다. 큰 차이는 아닌데요. 어수리처럼 바깥쪽에 있는 꽃잎이 굉장히 큰 건 아니지만 자세히 보시면 약간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잎은 갈라지긴 하는데 궁궁이처럼 깊게 갈라지진 않고요. 청궁처럼 끝부분이 아주 날카롭지는 않습니다. 잎의 형태는 약간 구릿대와도 비슷한데요. 줄기는 구릿대는 자줏빛을 띠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이 강활 같은 경우에는 줄기가 굉장히 자줏빛을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체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점만 가지고 동정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그래서 사냥과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약재로 많이 쓰고 있죠. 감기, 두통, 신경통, 류마티즘, 관절염, 중풍 등에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잎의 형태, 왼쪽은 제가 산약초타운에서 찍은 강활이고요. 오른쪽이 이번에 찍은 겁니다. 네, 꽃잎의 바깥쪽 크기를 한번 보시면 약간 차이가 날 겁니다. 네, 지금부터는 참나무 6가지, 도토리가 열리는 참나무 6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이것은 상수리입니다. 도토리 중에서 가장 크고 임금님께 수라상에 진상했다 하여 상수리라는 이름이 붙은 참나무죠. 상수리 나무라고 합니다, 보통. 도토리가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요. 이렇게 하나씩 주워보고 있습니다. 그냥 보기에도 굉장히 크죠. 근데 이제 나무에 따라서 도토리 크기가 차이가 나긴 하지만 상수리가 도토리는 가장 크고 둥글고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어떤 개체는 안 그런 것도 있는데요. 잎을 보시면 뒷면이 백색을 띠지 않고 약간 연한 녹색입니다. 그래서 앞뒷면의 색깔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진 않습니다. 그리고 깍정이라고 부르는 도토리의 뚜껑을 보면 털모자죠. 약간 딱딱한 털모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모자를 쓰고 있는 도토리. 한번 빼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둥글고 큰 도토리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수리 같은 경우에는 도토리 뚜껑이나 잎을 보시면 구분이 가능하실 거고요. 굴참나무가 상수리 잎과 비슷하긴 한데 뒷면이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이 다음 영상에서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도토리는 참나무는 상수리나무였습니다. 이 나무는 굴참나무입니다. 제가 수피를 가까이 보여드리는데요. 이 수피의 코르크층이 굉장히 두꺼워서 옛날에 굴피, 그러니까 나무 껍질로 지붕을 만든 그 집을 짓는 재료를 썼다고 해서 굴참나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해요. 그리고 잎을 보시면 상수리하고 좀 비슷하긴 한데 잎의 크기가 더 크고 이건 좀 마른 거여서 다른 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잎의 뒷면이 백색을 띠고 있죠. 그래서 잎 앞뒷면의 색깔이 확연히 다르고 상수리보다 조금 잎이 더 크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어렵진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도토리 같은 경우에는 상수리 도토리랑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도토리도 동글동글하고요. 도토리 모자 같은 경우에도 거의 똑같이 생겼습니다. 근데 크기가 조금 작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건 개체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잎으로 잎이나 수피로 구분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수피와 잎의 뒷면이 분백색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굴참나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특징을 잘 기억하시면 금방 구분하실 것 같습니다. 네, 잎 뒷면과 도토리의 형태 그리고 수피를 봐주세요. 네, 그 다음은 떡갈나무인데요. 떡갈나무는 잎이 굉장히 크고 넓습니다. 옛날에 떡을 쌌다고 알려져 있고요. 잎맥 뒤편에 약간의 털이 있고 색이 약간 다릅니다. 그리고 도토리가 털모자이긴 한데 털이 약간 가늘고요. 도토리는 약간 크고 길쭉한 편입니다. 네, 떡갈나무였습니다. 네, 그리고 신갈나무가 있습니다. 신갈나무는 떡갈나무처럼 잎이 굉장히 큰 편입니다. 그리고 뒷면이 약간 백색이라고 하긴 좀 그렇긴 하지만 색깔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떡갈나무에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잎자루라고 하는 그 잎 바로 아랫부분, 가지에 붙어있는 부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구분하는 포인트가 떡갈나무와 신갈나무는 비슷한 갈참나무 잎과 다르게 잎자루가 매우 짧다는 것이고요. 이게 신갈나무 도토리입니다. 신갈나무 도토리는 털모자는 없는데 깍정이가 굉장히 두껍고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깍정이에 쌓여있는 도토리의 모습인데요. 어떤 개체는 깍정이에 쌓여서 도토리가 거의 안 보일 지경인 것도 있더라고요. 잎자루가 거의 없다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토리의 깍정이도 약간 특징적이긴 합니다. 네, 신갈나무의 숲이고요. 잎과 도토리의 깍정이가 빠진 총알 같은 도토리 모습입니다. 네, 이 나무는 갈참나무입니다. 갈참나무는 신갈나무나 떡갈나무와 잎이 비슷하게 생기긴 했는데 잎이 약간 더 작고요. 잎자루가 훨씬 깁니다. 지금 보시기에는 잎자루가 별로 길어 보이시진 않겠지만 신갈나무와 떡갈나무는 잎자루가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이 잎자루가 조금만 있다고 생각이 드시면 갈참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갈참나무의 도토리를 보시면 가운데 하나 달려 있죠. 도토리가 총알형보다는 약간 조금 납작한 동그란 형태고요. 상수리처럼 완전 동그랗진 않지만 그리고 털모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잎의 맥을 보시면 잎맥이 약간 가지런하게 촘촘하게 더 가지런하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참나무를 구분하실 수가 있고요. 수피를 보시면 아까 처음에 수피가 나왔는데 수피가 많이 갈라져서 갈참나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잎자루나 도토리의 특징 그리고 잎 뒷면 색이나 잎맥으로 구분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른 잎은 뒷면이 확실히 더 백색으로 보이고요. 뒷면이 많이 하얗죠. 도토리의 깍정이와 깍정이가 빠진 형태의 갈참나무 도토리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졸참나무입니다. 가장 작다는 도토리가 가장 작고 잎도 작습니다. 그래서 졸참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하는데요. 졸참나무 도토리를 가까이서 보시면 긴 총알 형태고요. 도토리도 가장 작습니다. 그래서 까도토리라고 하는데 묵을 만들었을 때는 이 졸참나무 도토리가 제일 맛은 있다고 합니다. 잎 뒷면은 백색이고요. 하얀색이 확연히 차이가 나죠. 앞면과. 그리고 다른 참나무 잎과 다르게 긴 타원형입니다. 그래서 구분하기가 쉬운 참나무에 속하고요. 도토리 깍정이도 털이 없고 굉장히 얇게 붙어 있습니다. 얇고 작게 붙어 있어서 아주 구분하기 쉬운 참나무인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